파주에 있는 면사무소 쓰레기 소각장. 한여름 이맘때면 매주 치르는 행사가 있다. 도시에서 죽어간 새들의 화장이 치러지는 날이다. 구조된 후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생명을 잃고 만 새들. 천연기념물 솔보원리에서 백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름 새들이 생을 마쳤다. 솔보원인데 이것들은 시내 이제 건물에 닥쳐가지고 메디탕으로 주는 새들이고 전부 다 이제 약물 중독이죠. 그래가지고 죽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왜 소각 처리하느냐? 약물 중독 때문에 소각을 해야 돼요. 내장으로 딱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소각 처리하는 거예요. 도시는 새들을 죽음으로 치닫게 했다. 번식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 날아온 여름 새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번식을 하지 못한 채 죽어갔다. 새들에게 가장 화려한 번식의 계절. 하지만 여름 새들에게 여름은 풍요롭지만은 않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대단히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귀한 손님이 나타났다. 여름철 새 홀리기다. 새 홀리기가 아파트 공사장 타워 크레인 안에 둥지를 마련했다. 벌써 3개의 알을 낳고 포란 중인 새 홀리기. 새 홀리기는 맥과에 속하는 맹금류다. 올여름 번식을 하기 위해 새 홀리기가 선택한 곳은 타워 크레인 내의 까치 둥지. 새 홀리기는 남의 둥지를 이용하는 습성이 있다. 척박한 도심에서 둥지 장소를 찾아 헤매던 새 홀리기가 운 좋게 까치 둥지를 찾은 것이다. 공사장 인부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도 둥지를 지키는 새 홀리기. 한시도 둥지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공사 기간 중 내내 새 홀리기는 사람들을 경계한다.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아예 사람과 대결하는 듯 노려본다. 사람이 자리를 떠나 둥지가 안전하다 싶으면 그제서야 새 홀리기는 먹이 사냥을 나선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새가 와가지고 거기서 뭐 소리도 이상하게 뭐 깍깍 짖고 그래가지고 그걸 놔두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 보니까 그 안에 알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타워지사도 그렇고 몇 번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정이 들어서 우리 사무실하고 우리 현장 빙빙 돌면서 자기 알을 엄청 찾는 그 일반 그 엄마의 마음이랄까요? 그런 걸 해가지고 좀 현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빙빙 돌다가 새 홀리기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가 닥친 것은 공사가 끝나갈 무렵. 공사가 끝나 타워 크레인이 해체되면서 둥지가 헐리게 됐기 때문이다. 떠나가는 자신의 둥지를 망연자실 지켜보는 새 홀리기. 어디론가 떠나는 둥지를 바라만 볼 뿐 새 홀리기는 속수무책이다. 드디어 해체. 새 홀리기는 눈앞에서 자신의 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소리 높여 경계음을 내고 비행 시위를 벌이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상황이 급박해졌다. 자식을 따라가기라도 하려는 듯 어미 새홀리기는 둥지 곁에 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 공사 기간 중에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터라 사람들은 어미 새홀리기의 마음만큼이나 안타깝다. 안전한 곳으로 새홀리기 둥지를 옮겨주기로 했다. 어미 새홀리기가 찾아오기 쉽도록 타워 크레인의 위치와 비슷한 높이의 계단 쪽으로 둥지를 옮겼다. 둥지가 어디로 옮겨진 줄 아는지 모르는지 새홀리기는 불안한 눈빛으로 둥지를 찾는다. 한참 동안 새홀리기는 타워 크레인 주변을 맴돈다.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새홀리기는 옮겨진 둥지로 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새홀리기가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둥지를 옮기기로 했다. 아파트 옥상 위로 옮겨진 둥지. 새홀리기가 둥지를 찾아올 수 있을까? 여전히 타워 크레인 주변을 방황하는 새홀리기. 뒤늦게 알을 찾기 위해 수컷이 날아왔지만 이미 둥지가 옮겨진 후였다. 새홀리기 부부가 합세해 둥지를 찾아 나섰다. 둥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도 어미새가 찾아와 품어주지 않으면 알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도심 속에서 어렵게 번식 장소를 정해 알을 낳았지만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맞은 새홀리기.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번식에 실패했다. 이것이 도시 속에서 여름을 나는 새들의 운명이다. 그 새들은 되게 새끼들이 태어날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미가 새끼들을 인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끼일 경우에는 그 어미가 인식을 했을 텐데요. 그 알이 부화되기 전에는 아무런 저기도 없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100km 남짓 떨어진 작은 섬 소연평도. 매해 여름 새홀리기가 남쪽으로부터 번식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다. 이 섬은 새들이 번식하기에 좋은 장소다. 새들에게 가장 중요한 번식 조건은 먹이다. 먹이가 될 만한 곤충과 작은 새들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새홀리기의 번식 장소로 이 섬은 안성맞춤이다. 6월 말 소연평도의 새홀리기는 벌써 새끼를 낳았다. 4개의 알 중 3마리가 부화해 먹이를 재촉한다. 이맘때쯤 어미새는 바빠진다. 새끼를 잘 키워내려면 우선 먹이를 풍부하게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란 중에는 웬만해선 둥지를 비우지 않는 암컷. 아직 깨어나지 않은 1개의 알을 품고 있다. 암컷은 먹이를 달라고 수컷을 부른다. 수컷은 먹이를 위해 부지런히 둥지로 향한다. 새홀리기가 즐겨 먹는 먹이는 작은 새나 곤충류. 새끼들은 서로 먼저 먹으려고 경쟁적으로 입을 벌린다.
부화한 지 보름 남짓. 새홀리기는 사냥해온 먹잇감을 새끼들에게 나누어 먹인다. 대부분 맹금류들은 어미새가 먹이를 분배하는 데에는 냉정한 기준이 있다. 강하고 적극적인 새끼를 우선적으로 먹인다. 부화한 지 한 달 만에 새끼는 용맹스런 매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죽습니다. 3개 이상은 죽는데 뭐 4개를 낳아가지고 다 성공한다면은 거기에는 먹이가 풍부하고 또 기상 조건도 좋았을 거고 또 사람 피해라든가 동물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어미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는 시기. 몸집이 커지면서 먹이량도 많아져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감히 먹이 경쟁에 끼어들지 못한 녀석. 먹이 경쟁은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 할 하나의 훈련이다. 소 연평도에는 바람이 잦다. 새홀리기는 비교적 바다 환경에 잘 적응해 왔지만 거센 바람은 새끼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할 시련이다. 둥지를 떠나야 할 시기에 닥친 위기. 바람을 이용해 비행하고 먹이 사냥을 하는 새홀리기. 둥지를 떠나 독립을 준비하는 새끼에게 태풍 전야의 바람은 감당하기 힘들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미새로부터 멀어져 버린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새홀리기 새끼는 바람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애타게 어미새를 부르지만 어미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태풍이 지나가고 섬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새끼 4마리는 모두 무사했다. 이제 새끼는 먹이 사냥을 스스로 할 정도로 훌쩍 커버렸다. 새끼들이 사냥법을 터득하면 먹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 소 연평도에서 새홀리기는 번식에 성공했다. 태풍의 위기도 무사히 넘기고 새홀리기는 하늘의 강자로 다시 태어났다. 사방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의 열기는 더욱 뜨겁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여름. 사람도 새들도 피난처가 필요하다. 한강에 위치한 밤섬은 새들의 피난처다. 밤섬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 속의 자연이다. 참새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모래 목욕이 한창이다. 한여름 밤섬은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지난 봄 찾아오는 흑꼬리 도요도 밤섬의 진객이다. 밤섬에는 백로, 외가리 등 여름철 새들과 물총새를 비롯해 총 3,000여 마리가 넘는 14종의 다양한 텃새들이 살고 있다.
피라미, 송사리 등 물고기가 풍부하고 수심이 깊지 않은 호수가 있어 새들은 저마다 알맞은 깊이에서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다. 새들이 번식을 위해 밤섬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우거진 풀숲 때문. 숲은 한여름 생명들을 불러 모은다. 밤섬은 도시의 생명들이 살아남기 위해 새로 찾은 삶의 터전이다. 밤섬은 이 원래가 지리적인 조건은 참 불리한데 그래도 한강에서는 유일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이 모이고 또 새들은 익숙해지면은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틀을 닦아 나갑니다. 여름은 여름 새들에게 번식의 계절이다. 밤섬 여기저기서 짝짓기의 열기가 뜨겁다. 다음 세대를 잇느냐 마느냐는 번식의 성패에 달려있다. 쇠물딱 수컷의 구애 작전이 시작됐다. 수컷이 암컷에게 추근덕대고 암컷은 수줍은 듯 도망간다. 적당한 장소에서 몸을 허락하는 암컷. 쇠물닭은 아주 짧은 순간 짝짓기 의식을 마친다. 짝짓기가 끝나자 암컷을 리드하는 수컷. 암컷은 몸을 가다듬고 수컷의 뒤를 따른다. 이제 쇠물닭 부부 한 쌍이 탄생했다. 번식을 앞두고 쇠물닭은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먹이 먹기에 여념이 없다. 12개의 알을 낳아놓은 흰뺨 검둥오리. 흰뺨 검둥오리는 습지나 논 하천 등의 물가에 사는 텃새다. 알을 품는 것은 암컷이 전담한다. 한 달 가까이 포란을 하면 흰뺨 검둥오리는 알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알에서 깨어나더라도 어미는 가슴으로 품어 강한 햇볕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열두 마리의 새끼가 모두 무사히 태어났다. 물가새들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둥지를 떠나 물가로 향한다. 흰뺨 검둥오리 대가족이 모처럼 물 나들이를 나왔다. 번식기에는 새들 간의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 숙공은 자신의 세력권을 확보하기 위해 영역 싸움을 벌인다. 청둥 오리의 영역을 넘보는 까치. 청둥오리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까치를 몰아낸다. 불행히도 흰뺨 검둥오리 새끼가 천적에게 공격을 받았다. 족제비나 쥐에게 물린 흔적이다. 그래도 새끼 오리는 본능적으로 물로 향한다. 아무래도 상처가 깊기 때문에 살아남기는 힘들 것 같다. 시끄러웠던 밤섬. 낮의 열기는 어느덧 식어들고 도시의 화려한 불빛만이 밤을 밝힌다. 새들은 잠자리를 찾아 날아든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섬 밤섬에선 청개구리 소리로 가득 찬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수그러들고 한더위의 시련이 물러갈 시간이 다가왔다. 여름새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겨운 순환은 인간의 간섭이다. 사람의 출입이 통제된 외딴 섬은 안전할까? 여름새인 슴새의 집단 번식지 사수도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북제주군에 있는 사수도는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인 곳이다. 사수도의 독특한 식생과 해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킨 지 20여 년. 1982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후부터다. 무인도 해안가에서 먹이를 먹는 흑로. 사수도 암초지대에서 주로 번식한다. 이 섬은 흑로를 비롯해 섬 개개비, 흑비둘기 등 다양한 여름 새들의 번식지다. 섬 전체가 푸른 숲으로 뒤덮여 있는 사수도. 이 숲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나무는 까마귀 귀쪽나무다. 숲이 우거진 섬은 여름 철새들의 번식 장소로 제격이다. 섬이 생긴 이래로 나뭇잎이 쌓여 만들어진 땅은 온통 스폰지처럼 푹신푹신하다. 섬 전체가 낙엽이 썩어 만들어진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슴새가 둥지를 틀기에 유리하다. 슴새는 땅속에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흙이 부드럽고 습기가 많은 이곳에 둥지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없다. 슴새의 집단 번식지로 알려진 사수도. 슴새는 눈에 띄지 않고 섬 개개비가 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다. 천연 기념물인 흑비둘기도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이처럼 사수도는 섬 개개비, 흑비둘기, 칼새, 흑로 등 다양한 바다새들의 번식지다. 숲속에서 슴새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슴새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슴새의 둥지를 찾아 나섰다. 여기저기서 슴새의 둥지로 보이는 구멍이 눈에 띄었다. 슴새는 보통 1m 이상 깊이의 굴을 파고 알을 낳는다. 새끼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둥지가 있는가 하면 아직 부화하지 않은 슴새의 알도 보인다. 슴새는 태어난 지 6년이 되어서야 번식을 한다. 그리고 한 해에 딱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만 홀로 남겨두고 슴새는 어디로 간 것일까? 슴새는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가 있다. 낮 시간 아직 번식을 하지 않은 슴새의 둥지는 비어 있거나 새끼나 알이 지키고 있을 뿐이다. 먹이 사냥을 위해 낮게 날며 물고기를 쫓는다. 먼 바다에 나가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슴새의 사냥 장면은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다. 수면에 살짝 날다가 금세 물고기를 낚아챈다.
슴새의 먹이는 주로 정어리나 넙치류, 오징어까지 바다 고기들이다. 저녁 7시, 슴새는 섬에서 가까운 바다로 모여든다. 슴새가 해가 기울어서야 둥지로 돌아오는 이유는 육지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슴새는 번식 시기를 제외하고 육상에 머무는 시간은 거의 없다. 슴새는 한참을 섬 주변을 맴돈 후에야 둥지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슴새가 날아들 때면 새들에게 가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슴새가 돌아오는 시각, 섬은 소란스럽다. 떨어졌다. 섬 여기저기서 슴새의 낙하 묘기가 펼쳐진다. 바다에서 생활하다 육상으로 들어와 안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잠시 어리둥절한 슴새. 뒷둥거리며 둥지를 찾아간다. 슴새는 그 땅에서 매우 취약한 새입니다. 긴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잘 날지만 땅에서는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포식자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밤에 내려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날개가 매우 길기 때문에 상륙이나 이륙에 매우 제한적인 장소를 이용하거나 슴새가 번식에 돌아올 때 보면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떨어질 때 매우 우스꽝스럽게 떨어지는 이유로 날개가 긴 이유 때문입니다. 슴새는 물갈퀴가 있어 바다에 더 익숙한 해양성 조류다. 게다가 날개가 몸집보다 커 육상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다. 걸음걸이가 어색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슴새를 따라 둥지로 들어가 본다. 슴새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순간이다. 어미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새끼. 어미새를 보자마자 어리광을 부린다. 먹이를 재촉하는 새끼에게 어미새는 소화된 먹이를 건네준다. 어느 정도 부리에 힘이 생긴 새끼는 낙엽을 물어뜯는 행동을 한다. 슴새 가족이 다 모였다. 암수가 부리를 맞대고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 부화한 새끼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어미는 그동안 새끼를 정성껏 보살핀다. 밤이 깊어도 둥지를 정하지 못한 녀석도 있다. 슴새는 한정된 공간을 이용해 번식을 하기 때문에 둥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종종 일어난다. 뒤늦게 남의 굴을 기웃거리는 슴새. 굴을 뺏으러 갔지만 슴새는 결국 실패하고 돌아선다. 둥지를 잡지 못한 슴새는 노상에서 밤을 지샌다.
푹신한 낙엽 더미 위에 잠자리를 정했다. 새벽 4시, 슴새가 섬의 한쪽 사면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슴새는 이륙하기 위해서 하늘 쪽으로 트인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다. 한 마리씩 질서정연하게 바다로 향한다. 새벽녘 슴새가 바다로 나가는 장소는 일정하다. 이륙하기 위해 슴새는 정해진 항공로를 이용한다. 사수도에서 번식하는 슴새는 약 10,000여 마리. 그 중에서 섬의 한쪽 사면의 슴새 무리만 해도 2,000여 마리나 된다. 슴새들의 주 활동 무대는 먼 바다다. 먼 바다로 나가기 전 한참 동안 우회 비행을 하며 몸을 푼다. 슴새가 바다로 나간 사이 슴새 둥지를 찾아봤다. 둥지 쪽으로 동물의 발자국이 드러나 있었다. 슴새의 발자국은 아니었다. 둥지 근처에서 슴새의 알이 깨진 채 발견됐다. 틀림없는 천적의 소행이다. 둥지 주변에서 몸집이 큰 쥐가 목격됐다. 슴새는 천적의 습격으로부터 둥지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어떤 놈인지 확인하기 위해 쥐 트랩을 놓고 기다렸다. 채집용 트랩에 걸려든 것은 시궁쥐. 사람이 사는 곳에 서식하는 시궁쥐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슴새는 보통 한 6살이 되어서야 번식을 시작하고 한 해에 한 개의 알을 낳고 한 개의 알을 낳아서 번식을 합니다. 반면에 쥐는 한 해에 여러 번 번식을 할 수 있고 한 번에 10마리가량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슴새의 알 중 50% 이상이 시궁쥐에 의해 포식당한다. 사수도는 더 이상 슴새의 안전한 번식지는 아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시궁쥐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한정된 알을 낳는 슴새는 머지않아 멸종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다. 청둥 오리가 태풍을 예감한 듯 집단 비행을 한다. 바람이 불어도 무리 속에 있으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기습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한 올여름, 폭우와 가뭄이 교차한 올여름, 인간에게도 힘겨운 계절이었다. 새들도 예외는 아니다. 삽시간에 물이 불고 색강들도 범람했다. 비급 무렵
개개비는 나뭇가지에 기대어 비를 피하고 있다. 비가 오면 새들은 모든 활동을 멈추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린다. 자신의 둥지가 떠내려가는 것을 망연히 쳐다보는 백로. 물살에 휩쓸려 내려온 쓰레기 더미 위에서 먹이를 찾는 새들도 눈에 띈다. 제비 같은 새들에겐 이번 비가 축복이다. 쓰레기와 함께 떠내려온 벌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밤섬의 새들은 무사한가? 한강 미사리와 처참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안전지대를 찾아 살아남은 백로는 안도의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개개비는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를 뒤진다. 때때로 비는 새들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기도 한다. 비가 오면 떨어진 곤충들이 쓰레기 위에 많기 때문이다. 한편 간밤의 비 때문에 둥지를 잃은 개개비. 개개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재민이 되고 말았다. 올 여름 번식을 위한 노력이 모두 허사가 돼버린 새들도 많다. 외가리가 강한 빗줄기에 죽어갔고 빗물에 쓸려 내려온 연줄이 외가리의 날개를 감아버렸다. 새들의 낙원 밤섬에서 번식한 새들의 여름은 그렇게 가혹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백로 서식지. 대개 봄부터 날아와 수십 마리의 중대백로와 외가리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곳이다. 이곳 백로 서식지는 안전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여기저기 붕괴된 둥지가 발견됐다. 올 여름 비는 백로의 번식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둥지가 무너지면서 온몸으로 폭우와 싸우다 쓰러진 새끼 백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어미들이 더 이상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새끼들에게
가혹한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무더우면 새들이 번식할 때는 큰 지장을 받습니다. 새들이 비바람이 치면 분기가 수치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더욱 덥게 되면 먹이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새들의 번식 실패의 또 다른 주범은 교통사고다. 이번에 희생된 새는 흰뺨 검둥오리. 번식을 마치고 한강으로 돌아오는 길 사고를 당했다. 한강에서 서식하는 오리류들이 여름을 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한강변의 높은 축대와 차들이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도로다. 풀숲을 찾아가 번식을 마치고 새끼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흰뺨 검둥오리는 올여름 난지도에서 번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난지도 얼마 남지 않은 풀숲에서 둥지를 튼 흰뺨 검둥오리. 언젠가 이들도 이곳을 떠나야 할 운명이다. 우리가 뭐 열대 마을이 많이 풀숲에서 놀고 날아다니는 건 많이 봤습니다. 주로 그때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좀 넘어서요. 멀고도 험한 길이다. 태어나자마자 이수하는 흰뺨 검둥오리는 날 수 없는 상태에서 대로를 건너다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수국류는 대부분 저 아래에서 깨어나자마자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본능적으로 좀 물을 찾게 됩니다. 걔네들은 물이 없으면 저기 먹이가 거의 찾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강 쪽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거기서 대부분 죽게 됩니다. 골몸으로 날아왔다가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대장정에 오른다. 천만다행으로 도로를 건넜다 하더라도 어린 새끼들이 20m 높이의 축대를 뛰어내릴 재간은 없다. 어미 잃은 새끼 흰뺨 검둥오리가 구조됐다. 어린 흰뺨 검둥오리가 나은 여름을 잘 견뎌 내년 여름 한강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여름 새들이 도시에서 겪는 참혹한 순환은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된 새들이 모이는 곳. 썩어 들어간 걸 저희가 치료를 해서 놔두니까 다친 다리가 썩어 들어가 결국 발목 부위를 절단당한 새. 하고 있죠. 완전히 회복되어도 야생으로 돌아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많은 새들이 창살에 갇힌 채 신음하고 있다. 예, 손털도 안 가졌어요. 올여름 도시에서 보상을 이런 입고 식으로 들어온 지금 새홀리기도 그 번식에 어미 있는 실패했다. 데서 나오다 보면 이렇게 길가에 헤매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에 치주기도 하고 동물들한테 잡혀먹기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저 부엉이는 탄현면에서 고기를 건져 먹다가 그 그물에 걸려서 다리를 다쳐갖고서 들어온 부엉이는 거예요. 사람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 번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렇게 이곳에서 치료 중인 부엉이가 4마리 풀리면서 모두 야생으로 돌아가기는 몸을 어려운 돌려서 상태다. 상대방한테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크다. 그것도 주인이라고 하지. 저 강아지 누구네. 그것도 주인이라고 하지. 수도권 일대에서 들어오는 다친 새들이 입원 치료 중인 곳. 날개가 부러져 입원한 백로. 결국 날개를 잘라내야 했다.
새들은 뼛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한번 부러지면 회복률이 낮다. 도심을 날던 파랑새도 날개 부상을 입었다. 대부분 도시에서 콘크리트 빌딩 숲을 질주하다 다친 녀석들이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갈 수 없는 길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특수유리에 날다가 비행기 부닥친다는 거죠. 또 이 서쪽새라든가 수리봉이 같은 거, 솔봉이 같은 거는 야행성이에요. 밤에 먹이 사슬 다니다가 반사에 그냥 가서 부닥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같은데 요새 주야가 없어요. 그냥 주야를 그러니까 야행성들은 댕겨야 되거든요. 충돌로 해서 떨어져 상관하고. 한여름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지루한 장마도 끝이 났다. 폐허가 되었던 밤섬은 생기를 되찾는다. 태풍이 지나가고 활동을 멈췄던 새들의 생명 활동이 시작됐다. 억새 풀숲 어딘가에서 생명의 소리가 들린다. 번식에 성공해 4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각 부화를 마치고 한창 먹이량이 많아질 시기, 새끼들은 앞다투어 먹이를 재촉한다. 아직 먹이를 삼킬 수 없는 새끼에게 어미는 먹이를 줬다가 다시 뺏는다. 자칫 잘못하면 새끼가 질식하기 때문이다. 여름철새 계계비는 시련을 딛고 새끼를 잘 키워냈다. 처절한 희생 끝에 얻은 평화. 밤섬의 생명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게 계계비는 혹독한 여름을 견뎌내고 꿋꿋하게 살아남았다.